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에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이화영을 종범으로 만들 자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 발언이 담겼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당사자 박상용 검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떼낸 각색이자 왜곡이라는 반박입니다. 서 변호사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점도 공격 대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술의 방향을 이미 설정해 뒀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지 진술의 앞뒤를 짜맞추는 일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 공방 어떻게 볼 것인지 이전 민주당 대변인 유근윤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서 변호사가 공개한 그 박상용 검사와의 녹취 핵심적인 부분 잠시만 듣고 가겠습니다.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자, 이재명이 주범 그리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 지금 공개된 녹취 또 있습니까? 이외에 공개된 녹취는 이제 KBS 보도에 따르면 이제 300만 불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지금 공개된 녹취록 조금 앞부분에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어제, 서민석 변호사님을 오후에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네네. 네, 이제 추가적인 녹취는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다만 당과 조율하고 있고 국정조사도 있으니까 이제 차차 공개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긴 했습니다. 추가적인 녹취 공개 지금 당과 조율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아직 저는 모릅니다. 네네네. 네. 자, 검사 이 발언, 솔직히 저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다 조작하고 짜맞춘 것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놀랍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랫동안 검찰을 보아오고 또 네네. 검찰 개혁 업무를 해온 입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자고 했었던 거거든요. 뭐냐면 권한이 하도 많기 때문에 내가 너 구형을 낮게 해주겠다. 내가 너 불기소 해주겠다. 기소 유예해주겠다. 그다음에 너 영장 청구하지 않겠다. 그 말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자백하라라는 내용은 무수히도 많았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물증은 있습니까? 물증이 없죠. 이걸 갖다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네. 일단 2023년도에 5월경에 지금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날에 사람들이 계속 출정한 기록들 그리고 왜 바깥에서 음식을 가지고 왔냐라고 해서 이걸로 교도관들과 싸운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뭐 이제 편의를 계속해서 제공했다라든지 술 냄새가 났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대략적인 뭐 진술 세미나라고 하는데 말 맞추기의 얼개가 조금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회장이 그 면회 온 사람이랑 이야기한 내용이 녹취가 됐는데 나는 이재명한테 돈 준 게 없는데 네네네. 자꾸 나한테 돈 줬다라고 하라고 한다. 네. 이 검사들이 내가 줬으면 진짜 줬다고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뭐냐면 검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돈 줬다고 얘기해라. 자꾸 이제 그거를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김성태의 그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르고 달래고를 계속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돼서 이 이화영 부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네네.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쪽으로 보냈는데 네. 그거를 이재명이 알고 있지 않았냐. 요거를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점점 6월 16일에는 알고 있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6월 18일에 이제 조사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바로 보냈다고 노골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면서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그 바로 다음 날 전화를 합니다. 이 박상영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방금 아까 들으신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이재명을 확실히 주범으로 해야지 종범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 뭐 보석을 해준다라든지 네. 뭐 추가로 네. 그 안 한다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주범이라는 거는 전체의 주된 범죄자라는 거고, 종범은 방조자, 단지 도와주기만 했던 방조자라는 거다, 이런 건데, 주범을 100으로 처벌하면 종범은 50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술을, 이러한 자백을 해주면 이재명은 잡아들일 테니 너는 살려줄게, 그렇죠.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가 살고 싶으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올려라. 그런 진술을 해주면 너를 밑으로 내려주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이화영 전 지사가 그 심적 갈등을 겪었고 진술이 좀 흔들리는 한두 차례 거죠. 오락가락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사가 자신의 권한들을 가지고, 야, 네가 허위 진술을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자, 유 기자, 어쨌든 대화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그 일부분에서 드러난 것은 어쨌든 검찰의 진술 강요, 회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박상윤 검사의 입장, 또 당시 수사팀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박상용 검사는 지금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박 검사는 종범 의율 및 선처 제안은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했다. 자신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또 녹취는 짜깁기가 됐고 이화영 자백은 진짜였으나 본인이 법정에서 번복한 거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네. 이제 뭐 당시 대북 송금을 수사했던 이제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2차장, 김영남 전 6부장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네네. 어떤 내용이냐면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이나 회유,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먼저 특가 뇌물을 일반 뇌물로 변경을 하고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 또 재판 중 보석 등 제안을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를 했을 뿐 이제 이를 제안한 바가 없고 오히려 뭐 이화영이나 서민석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네. 대변인, 이 같은 주장, 반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박상현 검사를 왜 직무배제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 사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검찰에서는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뭐 안미연 검사는 이러지 않았습니까? 뭐 500건이나 사건이 있어서 자기가 사건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는데 왜 이 사람은 여기저기 유튜브에 가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SNS에 뭐 몇 번이나 지금 계속 자기 변명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왜 검찰청에서 가만히 두고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변호사가 먼저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 피고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억울합니다. 저 불기소 해주세요. 저 그 구속영장 안 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죠. 네, 당연히. 당연하죠. 당연히 하는 네. 겁니다. 그러면 검사든 경찰이든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살펴보겠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 부분 저희가 수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네가 허위 뭐 사실을 증언을 해라라든지, 아니면 네가 종범이 되고 싶으면 누구를 주범으로 완전히 올려라. 그리고 무슨 얘기가 또 나왔냐면 그 재판까지 계속 유지시켜줄 자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또 녹취록에 나옵니다. 진술의 일관성. 네네,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재판까지 계속해서 일관된 진술, 이재명이 시켰다,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는 진술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불법적인 지금 진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통화를 전후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변화했습니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중간에 했다라는 식으로 한 6월 10 저도 기억합니다. 며칠 날 네.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다가 18일경에 갑자기 또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라서 바로 서민석 변호사에게 다음날 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할 때는 아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얘기해서 대답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도 먼저 걸었습니다. 그 녹취록에 따르면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도대체 이걸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답답해서 전화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도 지금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술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정말 그야말로 답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짜맞추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안 된다가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이 공익 제보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고, 종범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참 친절해요.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이미 네.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목적은 설정해 놓은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재명 기소라는 목적은 설정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물증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진술들을 짜맞춰서 이재명을 포위하겠다. 전체적인 얼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정확합니다. 한 일부분이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회유 유도, 맞습니다. 플바게닝 이런 거였던 네. 거고. 그렇죠? 그야말로 진술은 임의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커녕 협박과 회유가 있었는데 물론 약간의 굿값 배드값 뭐 전술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윽박지르다가도 이 사람이 좀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으면 좀 달래면서 좀 그래도 자백을 하면 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절도범을 수사를 할 때 네네. 있지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너네 집에서 이 물건이 지금 나왔어. 그러니까 빨리 자백해.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상대가 자백을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너도 얘기해. 네가 얘기 안 하면 너만 높게 처벌받는 거야.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증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연어 술파티 하면서 김성태 회장을 얼르고 달래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그렇죠. 그 허위 자백에 또 허위 자백을 계속 쌓아가는 형식으로 지금 이걸 만든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소설을 출간해도 되겠습니다. 정말 소설을 썼다고 봐야 됩니다. 자, 유 기자. 일단 서민석 검사의 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서 박상준 검사 그리고 당시 수사팀이 반박을 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서민석 변호사의 당적 그리고 민주당 청주시장 출마 공천받기 위해서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날 최고위에서 이제 해당 녹취록을 진정한 정보 조작이자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또 규정을 또 했습니다. 또 서 변호사가 시장 출마한 것을 아니 들어서 그러면 저 네. 발언 자체도 부인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짜깁기라고 규정을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천 뇌물을 줬다. 공천받기 위해서 민주당에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녹취록을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기 전에 이제 짜깁기로 이제 조작이 됐다. 조작 기소가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청주시장에 출마를 한 예비 후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점을 지목해서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힘의 공천 룰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죠. 명백하게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 주는 겁니까? 반장동혁은 절대 공천 배제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가장 뭐 지지율이 높은 2명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경선 룰이 있는가, 공천 룰이 있는가 이런 게 좀 의심스럽던데 지나가다 국힘 보면 밥 좀 사세요. 그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국힘과 달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부 경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 50% 그리고 당원 50%이기 때문에 민주당 뭐 수뇌부 지도부에게 뭐 이런 걸 준다고 해서 이게 공천이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민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예전에 이런 게 있었는데 한번 이걸 좀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이거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본인은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네. 그랬더니 휴대폰은 다 뭐 삭제가 되고 아니면 휴대폰을 바꿨다 할지라도 이게 어떤 다른 뭐 곳에 클라우드 같은데 이제 올라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라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 자료가 나왔다고 해요. 이 자료는 그야말로 정말 이게 조작 기소, 조작 수사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는 순간 당연히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공개하고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당적을 거죠. 떠나서 자신의 신분이나 지금 자신의 상황, 출마 상황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다 이런 네네. 거죠. 자, 어제 청주까지 내려가서 일단 서 변호사 만났죠. 네, 만났습니다. 추가 공개할 녹취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있습니다. 녹취는 있는데 네, 내용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절대적으로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정조사도 있고 네. 지금 당과 협조를 해서 지금 차차 밝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은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짧은 통화기는 하지만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술 뒷받침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통화가 한두 번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때문에 추가 녹취는 공개하겠다. 이까지는 입장이 확인됐다는 거죠. 존재하고 공개한다. 다만 당과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내용은 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 이렇게 네, 요약이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것 같은데 향후 일정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꽤 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지금 요청을 한 네네네.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당과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공개를 하다 보니까 벌써 저쪽에서는 방어 논리들을 막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라고 하면서 하나씩 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증인들과 맞춰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무리한 수사를 넘어섰죠. 무리한 기소를 넘어섰죠. 조작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뭐 비판과 비난의 대상을 넘어서 책임을 져야 할 처벌의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 왜곡죄가 이 당시에 있었더라면 그야말로 법 왜곡죄에 딱 해당되는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밀을 유출했다면 기밀 유출 또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그리고 또 이제 위증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국회에 나와서 박상영 검사가 위증을 한 내용들이 있고 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정에 나가서 허위로 그 증거를 이야기를 해라, 증언을 해라라는 요거는 이제 모해 위증죄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위증죄보다 더 심각한 중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밝혀지게 되면 차차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명분은 더욱더 쌓여만 갑니다. 국정조사에서 이번 조작 기소에 대한 진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낱낱이 규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유근현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